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의 김대건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영상은 사탐런을 할 때 어떤 과목을 해야 되는지, 사탐런을 할까 말까에 대해서 많이 촬영을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탐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작년에 사탐을 봐서 한 과목은 성공을 했고, 한 과목은 살짝 실패를 한 학생을 모시고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재학 중인 24학번 조유진이라고 합니다. 자, 24학번. 자, 이게 중요하죠. 아주 작년에 딱 수능을 쳤던 실전 감각이 아직 살아있는 학생입니다. 자, 작년에 사탐에서 두 과목을 응시를 했는데, 자, 어떤 과목을 응시를 했나요? 저는 생활과 윤리 과목과 사회문화 과목을 응시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그 중에 하나는 성공했고 하나는 실패했다는데, 여러분 한번 감이 오시죠? 어떤 과목 성공했을까요? 맞습니다. 생활과 윤리입니다. 생활과 윤리는 성공을 했고 사회문화는 실패를 했는데, 먼저 이제 성공 사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생활과 윤리를 언제부터 선택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활과 윤리를 제가 3학년 내신 과목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하면서 수능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내신으로 개념을 좀 준비를 하면서 수능을 제대로 시작한 거는 조금 부끄럽지만 10월 모의고사 이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뭐 저는 그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니까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들으셨죠? 10월부터 제대로 했답니다. 자, 그럼 그 전까지 점수가 궁금하잖아요. 솔직하게 6모까지 성적은 어땠나요? 6월 모의고사까지의 성적은 계속 4등급이 나왔습니다. 4등급? 높은 4등급이었어요? 낮은 4등급? 여기 거짓말하면 큰일 나. 정확한 100분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낮은 4등급까지는 아니었고 한 중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왜냐면 70원절에서 움직여서 제가 속이 타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욕을 한바탕 했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 9월은 어땠을까요? 9월까지도 역시나 4등급이 나왔던 상태였습니다. 이게 진짜 아무리 사탐을 열심히 하라 그래도 하질 않았어요. 사실 여름방학 때 할 수 있었는데, 그 여름방학 때 뭐 원서 쓰고 뭐 한다고 하다 보니까 워낙 공격적으로 쓰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탐 공부할 시간이 좀 상당히 줄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월까지는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사탐은 한 달이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월 모의고사 때도 4등급이 나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들었으면 이제 많이 암울해졌죠. 10월까지 4등급 나왔습니다. 자, 저는 그때 제가 성적표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 되게 걱정을 할 거예요. 10월에 4등급 받고 어땠어요? 9월에 4등급 받았을 때는 사실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10월 모의고사 4등급 나온 걸 보고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 왔구나,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0월에 4등급까지 가게 된 이유가 솔직히 어디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사탐은 무조건 한 달이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개념을 좀 훑어보는 그런 식의 공부법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개념 열심히 보고 문제 안 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원래 학생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맞아 봐야지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10월 모의고사 다음 날부터 이제 정말 심각함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죽어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나 그때부터 투자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얼마나 투자를 했을까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그때는 진짜 제가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태였어서 사탐이라도 좀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국영수는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좀 베이스가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10월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탐구에 좀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현재의 돌이라는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3시간 공부를 한다고 치면 그 중에 2시간은 이 책을 봤고요. 1시간은 마더텅이라는 유형별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올려져 있는 이 현자의 돌이라는 책이 문제집 형식은 아니고 정말 개념서, 백과사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마더텅 검정색 문제집이 유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단원 문제의 유형을 풀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건데, 원래 그러니까 이 개념을 보고 나면요, 개념은 계속 하는 것보다는 사실 개념을 보고 거기에 해당 단원의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전체 책을 다 보고 유진 학생처럼 처음에 끝까지 가 간 다음에
이제 한 번 돌고 나면 개념을 또 까먹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일단은 틀려가면서 좀 이제 자기가 왜 오답을 정리를 하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한 단어씩 끊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럼 총 생윤에 투자한 시간은 3학년 동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 직전까지 정말 진실되게 그 시간만 공부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사회문화보다 투자한 시간이 좀 적다고 생각은 드는데 정말 집중해서 투자한 시간이 아무래도 생활과 윤리가 좀 더 긴 것 같습니다. 사탐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전이 좀 통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단기전이 통할 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확실히 난이도가 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과 애들이 사탐론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탐의 과목 특성상 살짝 빈틈을 보면요, 하나 틀리면 등급이 확 내려갈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옛날에 이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 틀렸더니 3등급 뜨는 경우도 있었어요. 블랭크가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작년까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는 과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 과목을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성과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아까 지금 유진 학생이 얘기했듯이 자기는 분명히 사문보다 생윤에 덜 투자를 했다 그랬어요. 사문에 투자를 더 많이 했다 그랬는데 사실 성과는 생윤이 잘 났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수능 점수는 2024년 수능에서는 생활과 윤리 만점을 받고 1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 점수를 달성을 했어요. 아주 뿌듯했어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과목이 문제예요. 우리가 항상 성공 얘기한다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유튜브에서 실패 얘기도 많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약간 마음 아픈 실패 얘기. 사문은 분명히 생윤보다 더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랬죠. 어떻게 집중적으로 한 게 투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반적으로 넓혀서 봤을 때 전 기간 동안에 투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전 기간 동안에 투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 역시도 3학년 내신 선택 과목이었는데 제가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흥미가 좀 있었기도 했고 내신을 좀 잘 따르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좀 병행하면서 했던 탓에 장기적으로 생윤에 비해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0월 모의고사 할 때는 사문은 어떻게 나왔어요? 10월 모의고사 사문 성적은 1등급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10월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뭐 잘 못 보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노력을 좀 하면 되는구나. 잘 보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자살방지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사문이 10월에 1등급 나왔어요. 그럼 9월에 어떻게 나왔죠? 9월에는 2등급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망의 수능. 쪽팔린 거 없이 솔직하게 까세요. 수능 어떻게 나왔어요? 수능에서는 3등급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 3원이 예상보다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히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줘봐요. 일단 사회문화 과목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모의고사나 평가원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또 내신에서도 좀 좋은 등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문 역시도 똑같이 마더텅이라는 문제집을 풀었는데 사실 제가 도표 문제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표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마더텅 문제를 좀 풀지 않았었는데요. 그랬던 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나머지 파트를 다 맞추고 나면 이제 2개가 남잖아요. 여기서 이제 번호를 세갖고 찍어서라도 하나 맞추면 1등급이 뛸 것이다 라는 아주 단순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안 될 거라고 제가 항상 비아냥을 거리지만 학생 때는 말이 들리지 않아요. 이런 식의 수능 공부하시면요 큰일 납니다. 지금 이제 사문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학생들이 사문을 선택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싶은 거 핵심적인 얘기. 2024년 수능에서 사회문화 문제가 굉장히 작년, 재작년과는 판도가 바뀌게 정말 색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단순히 개념을 알고 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 그 개념을 어떻게 더 심화시킬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개념을 좀 얕게 공부하시는 걸로 절대 안 될 것 같고 개념을 내가 얼마나 심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도표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생활과 윤리만큼은 아니지만 사회문화는 정말 3월부터는 좀 개념을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절대 사탐이라고 좀 안심하면 안 되고
후반부터 좀 개념을 준비해 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뭐 나는 알잖아요. 저 생윤하고 사문하고 할 때 마지막에 문제 푼 거 비율이 완전 달랐죠? 아, 그쵸. 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제 너무 생윤이 급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생윤에도 투자를 하고 사문은 사실 이제 딱 목표치가 약간 낮춰서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정도 맞으면다. 그런 안심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문제를 풀지 않아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사문 같은 경우에서 어떻게 와뒀던 같은 거는 기출은 몇 번이나 돌렸나요? 수능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돌렸습니다. 네, 선지 분석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게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언어를 좀 다루는 그 과목들에서는요 지문의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 선택지가 오답인지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안 되면 사실 그렇게 큰 고득점을 바르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탐에서 사탐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참 궁금해할 것들이 처음인데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학교에서 개념을 했던 거 도움이 됐잖아요. 내신 때 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내신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데 과탐을 선택하는 쌤들은 그런 혜택을 좀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 책이 아까 이제 뭐 현자에도 같은 것도 괜찮은 책이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거는요 EBS 수능 개념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이게 과목마다 좀 편차가 심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EBS는 어느 정도 틀이 좀 맞춰져 있는데 이 수능 개념은 좀 그렇지 않아요. 강사가 좀 전적으로 좌지우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모르는 상황이라면요 저는 수능 개념을 같이 사용해 보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탐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잘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어떻게 뭐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저도 두 과목 다 정말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올해 수능을 보게 될 수험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사탐을 어떻게 확실히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제가 뭐 커미션을 받거나 저희가 책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EBS는 수능 개념이 아주 기초적인 책이니까 아예 개념도 모르시는 분은 그걸 쓰는 게 괜찮고요. 자, 그다음에 현자애들 뭐 어땠어요? 네. 책에 대한 평가는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생활과 윤리에서. 네. 근데 이 책이 정말 자세하고 그리고 정말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놨어요. 사실 저는 이 책만 봤거든요. 한 달 동안 거의 외우다시피 봤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마더통을 제가 추천을 항상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마더통에서 그 검정색 책을 사용한 학생들이 평가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자, 그 이유는 마더통 자체는 기출인데 상당히 해설지가 충실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해설지에 대한 평가는 어땠어요? 해설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마더통 해설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지 분석이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가 왜 틀렸는지 또 왜 맞았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오답 문제는 그 해설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또 정말 모르겠거나 또는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와 같이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은 그 마더통에 나와 있는 해설지를 노트에 옮겨서 적는 공부법을 활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 추천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종합해 본다면요. 자, 사탐은 일단 개념을 한번 하고 나서 한 단어씩 끊어서 문제를 꼭 좀 많이 풀어주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자,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끝까지 소홀히 했다가는 끝에 마지막에 소홀히 했다가는 오히려 역전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점수가 10월까지 안 나오고 있더라도 많은 노력을 쓰던 단기전으로 승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탐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꼭 좋은 결과를 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또 첨언을 해드린다면요. 이번에는 과탐 응시자들이 사탐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정말 치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쵸. 예, 치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사탐을 응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프리클래스의 김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